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뭐 글로벌 긴축, 중앙은행들이 또다시 금리를 많이 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채 금리도 같이 급등을 좀 보였죠. 그래서 약간 불안하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 외에도 이제 기술주들이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테슬라가 리콜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전기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죠.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형태의 모습이긴 한데, 이 모든 것이 다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은 아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삼전 네카오,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 줄여서 하는 말인데, 이 종목들의 바닥은 어디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미 5인방의 종목들, 개미들이 좋아하는 5가지 종목이 있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네이버 카카오, 뭐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라고 합니다. 그 종목들의 바닥이 어디인지, 자, 이 이야기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피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 야, 뉴스가 오늘 다 이래요. 코스피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디냐? 바닥이 어디냐? 네, 대신증권이 얘기했었던 2050포인트가 다시 또 부각되고 있고요. 다른 증권사들도 2290, 즉 2300포인트 예상하는 데도 있고요. 또 2200까지도 예상하는 데도 있고, 뭐 지금 2300포인트 근처니까 2300, 2200, 2100, 뭐 2000, 뭐 계속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시장의 뉴스가 전부 다 바닥이 어디냐, 이렇게 더 빠지는 거 아니냐, 큰일 났다, 뭐 어디는 손실 났다, 뭐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 얘기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전체적으로 부정적일 때, 그럴 때가 기회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증시는 좀 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악재는 지나갔고, 이 악재 해소에 따른 그런 부분만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우지수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마이너스 0.35입니다. 장 막판에 플러스 전환이 했었어요. 자, 장 초반에 플러스 출발했다가 살짝 내렸다가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계속 갈피를 못 잡고 움직였는데, 장 막판에는 플러스로 전환이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막판에 또 밀렸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0.35. 그런데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7%가 하락을 했는데, 이 막판에 끌어내려진 이 하락의 주인공이 전기차다 이런 얘기죠. 즉, 테슬라가 지금 뭐 파워 윈도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를 리콜을 하게 됐는데, 자, 그것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관련 종목들, 뭐 루시드 이런 거는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뭐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전기차, 이 전기차가 좀 생뚱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고평가되었다라는 논란들이 끊이지 않았었던 기술주들이라는 평가를 내려봤을 때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네들을 이제 핑계거리 삼아서 계속 내 가격대를 조정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장 막판에 빠진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움직임들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해가 가죠. 납득이 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장 종료 직전까지 상승 기조를 타려고 했었던 이런 시장 상황을 본다면 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희석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죠.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또 시장의 중요한 악재가 되겠죠. 자, 3번 연속 0.75%포인트 인상한 것이 시장이 예상한 수준과 일치하고 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죠. 왜냐면 시장이 예상했었던 수치 정도로 나온다는 것은 뭐 인정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는 괜찮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올해 말에 기준금리가 4.4%까지 오른다. 이제 1.25가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년에도 4.6%까지 오를 것이다. 내년에도 4.6%까지 오를 것이다지만 0.2% 오르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뭐 한 방에 0.25씩 오르는데 그럼 내년에는 금리 인상 한 번밖에 안 하겠다 이런 얘기냐? 그것도 0.25 인상하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이 올려봤자 내년에는 동결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올해 4.4, 내년에 4.6 그렇다면 올 연말에 금리 인상이 모두 작업이 끝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시장에서는 그 이후 것을 보지 않고 지금 이것만 보고 있어요. 올해 말에 1.25가 더 오른다. 내년 거를 끌어다가 올해 그 금리를 단숨에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물론 이렇게 되면 경기 충격을 예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내년도가 되면 또 확 풀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확 풀어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뭐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좋지 않은 그런 지표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또 기대와 달리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한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하게 되고 또 경착륙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약간 실망감을 좀 줄 수 있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조만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압박감들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강도 긴축이 계속된다라고 하니까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네, 주가가 또 아래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가가 떨어질 때 이 시장 분석가들이 하는 가장 많은 이야기가 더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주식은 다시는 올라가면 안 돼요. 떨어지고 있는데 또 떨어지고 있는데 또 떨어지면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뭐 부정적이거나 나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이죠. 왜 하락했느냐? 뭐 더 빠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먹히니까 그런 것들 기사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지금 당장 내일부터 오르겠느냐, 뭐 지금이 완전 바닥이냐, 지금부터 사야 되느냐, 뭐 이런 건 아니죠. 왜냐면 시장이 올라가는 거 보고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서둘릴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이 높은 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일단은 뭐 다르게 따지고 보면은 4.6%라는 높은 금리 수준을 내년 연말까지 유지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대신에 우리가 좀 하나 참고해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11월에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71%. 뭐 이거는 예상했었던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 변동성 지수가 있어요. 빅스 지수요. 이 빅스 지수가 뭐 지금 수치가 지금 30이 안 되죠? 네.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즉, 시장의 어떤 변화에 비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러든가 말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안해 한다기보다도, 그런가 보다.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런 것인지 바닥권까지 들어와서 그런 것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빅스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또 하나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변동성이 적다는 것은 이제 시장이 안정화권에 들어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좀 이거 뭐랄까 이건 불안지수? 네, 불안지수라고 봐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공포지수라고 그러죠. 네, 불안지수가 아니라 공포지수. 그러니까 공포감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또 되겠습니다. 뭐 미국 시장이 일단은 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다지 네,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그 전기차 쪽 관련한 리콜 또 급락 이런 부분들은 또 2차 전지 쪽에 안 좋은 상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끌어내리지만 종목 상황은 괜찮은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또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오전장과 오후가 다릅니다. 아침에 변동성을 보이더라도 반응하지 마시고 네,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수급 동향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개미 5형제. 네, 개미 5형제. 개미가 좋아하는 5가지 종목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줄줄이 이제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17조 원을 샀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이제 2조, 그다음에 카카오가 1조, 하이닉스 1조, 삼성전기 1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의 17조 원 매수를 가장 많이 한 게 이제 연초 시점이가 생각이 되고요. 이게 6월달 넘어서면서 이제 변동성 커지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밑에서 더 받아먹는 모습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비중이 점점점 확대가 되고 삼성전자밖에 안 남았는데 주가가 신저가가 나오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겠죠. 문제는 이제 저 삼성전자 주식을 17조 매수를 한 동안에 외국인이 팔아먹은 게 있고 기관이 팔아먹은 게 있고 개인들한테 다 떠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상태에서 공매도를 때려버려서 6월달에 끄집어내리고 자, 이렇게 해서 개인들을 완전히 못살게 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연초 대비해서는 뭐 낙폭에 대한 부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네, 심각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44% 45% 여기에 비하면 삼성전자 마이너스 30%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네. 연초 대비해서 본다면 SK 하이닉스도 34%, 삼성전기도 38%,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30%이 정도 나와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넘어가면 더 많이 하락하게 되면서 손실이 더 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초 기점에서 30%이니까 작년 기준으로 치면은 이제 40% 거의 뭐 반토막이라고 봐야 되는 수준까지 오는 상황이 좀 된 거죠. 삼성전자로 마이너스 40%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그 어려운 걸 또 우리 삼성전자가 해내고 있대. 뭐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증권사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의 PBR 뭐 이런 것들 보면 삼성전자는 뭐 사실 기업 가치는 나쁠 게 없죠. 그래서 뭐 PBR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실적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지금 뭐 그렇게까지 기업 가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뭐 적자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사실 뭐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근데 2008년도 수준과 비슷한 주가 수준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008년도에는 엄청난 규모의 적자를 냈는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었고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고 돈을 또 벌고 있는데도 이런 시기다. 그렇게 되면 이건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비관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이거가 되는 거다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제 뭐 업황이 좀 기우는 타이밍에서 네,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뭐,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어서 주가 반등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뭐든지 간에 일단은, 네,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른 이후에 하락한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이런 조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조정이 깊어지고 나서, 뭐, 비관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더 이상 이제 그 낙폭이 확대되지 않는 시기가 있어요. 지금도 뭐 신저가 나온다고 하지만 반등 올려놓으면 또 바로 위쪽으로 올라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하락하고 있는 전성기는 지난 거죠. 그러니까 전성기가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권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었다고 보시면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9조 원대 매도를 했다고 친다면 지금 기관 쪽 입장에서는 8조 원이 넘게 매도를 쳤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얘네들이 지금 저 매도를 친 것이 순수하게 자기 자본뿐만이 아니라 네, 공매도도 같이 섞여 있을 것이다. 뭐 6천억 정도밖에 뭐 공매도 잔량이 안 잡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종목들에 대한 이런 대형주를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모양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다룰 때는요, 많이 내려가 있는 종목들 또는 이제 주가 하락이 많이 진행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지금도 하락이 진행되고 있거나 저점이 없는 특히 네이버 카카오가 그런 식이죠. 그런 종목들도 일단 주의를 계속 하시기 바라고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직은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매수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주가가 돌아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릴 수 있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저점 지지대에 있다는 것이 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성격상으로 또 포지션 대응 시점에 따라도 다르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네,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굳이 따지게 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이런 것들은 그래도 봐줄만 하다.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는 요거는 좀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코스피는 경착륙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뭡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다같이 죽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뭐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자, 시장이 연준의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했다 보고 있다. 네. 연준이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했다. 파월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나는 금리 인상할 거야. 약간 미친 짓을 하는 모습이라서 생각할수록 열받아요. 그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 인상을 할 거야. 물가가 다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절대로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라고 했었던,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올렸으면 괜찮잖아. 왜 그때 금리를 올리라니까 안 올리고서 이렇게 계속 버티다가 이 모양을 만드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 와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건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준은 어쨌든 미국의 실질 GDP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것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으로 바닥을 잡아야 됩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긴축 모드를 이어나가게 되니까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눈앞에 있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뭐 부담스럽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금리를 못 올리고 있거든요.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데다가 금리를 급하게 올리게 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실적이 떨어진다 해서 기술주가 부담을 갖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에 대한 이 비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이게 사회적 문제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못 올려요. 금리를 못 올리는 상황이 되니까 자금 이탈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총체적인 난관으로 잡혀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뭐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때문에 문제다 뭐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이런 상태가 지속됐을 경우에는 코스피가 이제 매수에 대한 어떤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입장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는 시장의 저점이 어디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시장의 반등 시점을 빠르게 하는 요인은 패드풋, 패드풋, 패드풋을 이제 패드가 이제 연준이죠. 연준의 어떤 게 푸시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되겠는데, CPI의 둔화 그리고 고용지표의 악화 이런 얘기라고 보셔야 된다. 자, 지금 고용이 너무 좋죠.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경기에 대한 부담감 없이 막 질러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고, 또 CPI가 살살 내려오다 보니까 물가가 아직도 높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물가가 내려가면서 고용도 악화돼서 경기가 안 좋은데 니네 계속 금리 올릴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얘네 연준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까지 버티겠지 하면서 질르는 거예요. 그렇게 질러놓고 그러고 나서 옆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갔을 때 물가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고용이 좀 나빠지게 되는 그런 상태로 갔을 때는 뭐 이제 금리를 그럼 우리는 좀 낮춰볼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 거기까지 예상이 됐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태에 대한 것들을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라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올 연말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상황을 보면서 조절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이렇게 인상을 시키더라도 시장이 아직 버틸만 해 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 뭐 오늘 아침을 굶었지만 점심까지 굶어도 살아남을 수 있겠지, 저녁에 많이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견딜 수 있는 그런 체력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전부 다 금리를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뭐 0.75씩 대부분 다 올리고요. 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왜 우리나라는 금리를 이제 2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0.25도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0.25를 연속적으로 올리는 것도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많이 올려야 돼요. 지금 미국을
따라잡기가 이미 어렵겠지. 0.75를 뭘로 따라잡을까? 이미 역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쎄요, 0.5 정도는 이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한국은행도 0.5 정도 나와줘야지, 될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되면 또 한번 출렁 걸릴 수 있으려나요? 아니면, 이 금리를 따라간다는 어떤 부분 때문에 안정화되려나? 이 부분도 지금 사실은 되게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도 상당히 좀, 막 그냥, 이 저점을 잡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의미 없는 건데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2300이라고 했다가 2100이라고 했다가 또 그 대신증권이 그래도 꿋꿋해요. 초반에 2050 딱 잡아놓고서 우리가 얘기한 여기가 네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는 2050 네 2050 요걸로 계속 밀고 나가는 그래도 얘네는 한 번에 크게 던져놓고 계속 그걸로 울고 먹으니까 그래도 지조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50 얘기할 때 야 얘네들 뭐 이렇게 많이 깊이 파고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까지 오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대신증권은 그 지조가 있어 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낮췄다가 올렸다가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바닥 이런 거 찾지 마시고요. 바닥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네, 어차피 바닥 근처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지금 여러분들 저 위쪽에서 3300에서 내려오던 시점을 생각하는 것보다 3300에서 2300까지 내린 거하고 2300에서 이전 포인트 내린 거하고 뭐가 더 아플까요? 3300에서 2300까지 내린 게 더 아파요. 근데 그건 이미 지나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올 작은 아픔들은 또 견디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여러분들 잘 견뎌서 또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니까 변수가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만 잘 체크하시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네, 시장의 바닥은 근처에 있다는 것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긴축 그 다음에 국채금리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제 뭐 거의 막바지에 다 왔으니까 마지막 진통 해놓고 끝내겠죠? 네, 뭐 싹 지나가고 나면 다 이제 속 시원해지는 게 또 뭐 증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뭐 기술주들의 하락이라든지 아직 고평가된 종목을 끌어내기 위한 부분으로 충분히들 이용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들까지도 끝나고 나면 네, 곧 좋아지리라 생각해 봅니다. 삼전 네카오의 바닥은 어디냐? 삼성전자나 뭐 다른 것들은 뭐 저점권이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 근접이 안 돼 있어서 걔네 두 종목만큼은 바닥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삼전,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물어본다면 물론 조정의 국면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낙폭이 그게 크게 발생해서 변화가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일단 주의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코스피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대신증권이 얘기하는 2050선 그리고 다른 증권사들이 얘기하는 2100, 2200, 2300 막 왔다리 갔다리 네 바닥이 어디인지 몰라요.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 우리나라가 금리를 많이 올리는 것 또는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는 것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서도 다 우리나라는 별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금리를 요즘에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어깨 으쓱으쓱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뭐 금리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소폭 올리는 걸 가지고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네 우리도 많이 실기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수습하는 단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무튼 코스피 최악의 시나리오 코스피 지수만 봐서는 지금 시점에서 뭐 더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충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큰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점권, 매집권, 바닥권, 지저분하다 이런 것들 생각만 그냥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규칙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브릿지 게임을 할 수 있겠는가? 상대의 수를 읽지 못하면서 어떻게 체스 게임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투자도 게임과 마찬가지로 거래하는 법을 모르면 성공할 수 없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뉴스 전체적인 상황을 본다거나 시장에서 수급의 동향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서 그냥 뭐 종목만 보고 있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냥 자기 고집대로만 차트만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코 성공 투자를 이끌어가기 어렵죠.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정도는 알고서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지 얘네들이 헛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말장입니다. 아침에 변동이 있더라도 무시하시고 느긋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후에 올라가든 뭐 오전에 올라가든 뭐 그거는 뭐 시장 마음이 되겠습니다만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고 이렇게 배제해 놓고 그리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